자, 그리고 고성능차를 구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연차 고성능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이상의 영역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BMW M, 또 AMG 이런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연 자동차가 보통 기술력이 1000마력을 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진작에 도달해 있는데, 왜 슈퍼카들을 보면은 다 600마력, 700마력, 800마력 넘어가는 것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연 자동차는 한 700마력 정도 이상을 구현을 해놓게 되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간 문제없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요. 1600cc도 하이브리드와 조합해서 1000마력을 내고 있는 게 현재 F1 포뮬러1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연 자동차의 끝판왕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슈퍼카의 1000마력 넘겨서 상징적인 어떤 부가티 베이론 외에 보통 한 4, 5억대 정도까지 구입을 해서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도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의 자동차들이 대체적으로 700마력대에서 딱 묶여있는 이유가, 이 이상 올리게 되면 출력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러 해 보유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연 자동차들이 결과적으로 이 정도 제한적인 출력으로 극강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재를 특화합니다.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 글래스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볍죠. 그러니까 700마력을 구현한 내연 자동차인데 무게는 한 1.5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한 중형차보다 더 가벼운 그런 소재로 만들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금이 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또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충격을 전달밖에 못하니까 충격 타고 와서 유리를 깨거나 하게 되면은 기본 3, 4천, 4, 5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밑바닥에 뭐 티타늄을 쓰거나 아니면 카본 언더바디를 쓰게 되면 그거 교환하는데도 한 2,500, 3천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동차들은 이제 전기 모터의 회생제동, 이게 출력의 반대가 발전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예를 들어서 7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면 발전도 그 정도의 힘으로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에서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사고는 무조건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자동차가 빠르게 속력을 줄여낼 수 있어야 충격을 받을 때 운전자 그리고 차체를 형태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카들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을 때 고열에서도 견디게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필요한 거고, 그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대한 사이즈의 뭐 식스피스톤 캘리퍼들 뭐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더군다나 속도를 못 줄였을 때 캐비닛을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이걸 욕조처럼 터보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또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폴리머로 두껍게 성형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만드는데도 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뭐 출력을 1000마력 오버로 걸어 놓더라도 내연 자동차처럼 열이 안 납니다. 열이 안 난다는 건 내구성에 그만큼 확보하기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전기 모터 자체가 내구성 확보에 너무나 직관적이고 유리한 방식의 동력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기 자동차가 이제 전자기 유도가 반대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출력만큼, 그 토크만큼 작용을 하니까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속도가 줄면 충격을 받았을 때의 차체 변형도 덜하게 되고, 또 브레이크도 더 높은 열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일반 주철 브레이크 쓸 수 있고, 일반 차체 카본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차체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낮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다른 부분들도 경량화에 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력으로 극복을 해버리면 되니까. 내연 자동차는 출력으로 극복을 못하니까, 출력이 한 700 정도대에서 묶여져 있어야 되니까 이걸 무게를 계속 감량을 해야지만 제로백 빨라지고 최고속 빨라지고 하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뭐 2톤이 넘어가더라도, 그래 그럼 전기 모터 좀 강하게 쓰지 뭐, 전기 모터 한 100마력도 올리지, 200마력도 올리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백 2.1초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무게가 2톤이 넘어가는데도 물론 뭐 서킷에서 극강의 다이내믹스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내연 자동차 개발의 슈퍼카가 전기 자동차보다 가벼우니까, 가벼우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이내믹스 다 유리합니다. 거동에 있어서 뭐 자동차를 이렇게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가 더 높아요. 그 기록이 그래서 사실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도로를 서킷처럼 달릴 일은 없잖아요. 엔진 관련된 정비, 그리고 뭐 변속기 관련된 정비, 또 유지 보수, 이런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전기 자동차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연 자동차에 그릉그릉거리면서 막
그 운전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질주하는 그 내연 자동차 특유의 손맛, 소리 이런 것들이 내연 자동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치가 높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그런 가치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LP판에 칙칙거리는 소음, 또 아날로그틱한 그 소리가 정말 음악이다라고 해서 CD 나왔을 때 CD 쳐도 안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CD로 넘어갔습니다. CD가 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MP3가 나왔는데 MP3가 그 압축된 음원은 진정한 음원이 아니다. 난 CD가 정말 음악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서 MP3 거들떠 안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다 MP3 듣고 있습니다. 파일화해서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지금 감성이 내연자동차에 비해서 그릉그릉거리지도 않고 차도 무겁고 여러 가지 좀 이질감이 있고 전기모터 엥 돌아가는 것도 어색하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이게 익숙해지고 과거에 으르렁 거리면서 조금만 달리거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오일 보충하고 유지 보수하고 메인터넌스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점화 플러그 교환하고 뭐 배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작업들이 야, 그때 그러고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연차 시대의 끝자락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가치를 계속 끌고 가서 지금까지 이거를 700마력 정도 살려면 한 4억 정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차가 더 상품성 강화됐고 더 스페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까 이 차를 사세요 하고 업체에서 마지막 끝물 장사를 할 때 거기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나 돈 많아 괜찮아 저거 몇 대 사둬가지고 저기에서 나는 감가상각을 괜찮아 그냥 난 내가 즐거우면 돼.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좀 엄한 데도 돈 쓰고 이렇게 좀 회전을 시켜야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난 거기에 기여할래 하시는 분은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성능차 설명할 때 제로 100 수치 갖다가 들이대고요. 최대 출력 그 다음에 뭐 최고속 이 세 가지가 이제 고성능 성능을 그 판단하는 3대 지표죠. 전기차는요, 제로 50이 막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서킷이 아니고 뭐 아우토반 같은 법적으로 최고속을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제로 50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로 50으로 아마 전기차가 바뀌게 되면은 제로 50, 뭐 제로 70 이렇게 좀 낮은 속도에 도달하는 그 실질적인 가속감에 대한 수치가 또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로 50이 실질적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다음 신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가뜩이나 막혀있고 가뜩이나 구간 신호가 많은 이 체계에서 제로 100이 좋아봤자 그 제로 100의 성능을 다 낼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그리고 내연 자동차는요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제로 100에 도달할 때 보시면은요 초반에는 조금 굼뜨다가 점점 가속이 붙어서 100에 근접할 때 빠른 가속력을 통해서 짜릿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내연차의 고성능차의 특징인데요. 전기자동차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최대 토크가 확 발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 100이 이제 근접해 오면서 오히려 감각이 떨어져요. 제로 50까지 기준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는 300마력만 돼도 거의 미친 성능이 나옵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은 오오오 막 이럽니다. 그러니 이 500마력대 혹은 뭐 모델 스플레드처럼 1000마력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감탄사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막 어이없다는 듯한 기절하는 듯한 표정을 하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기 모터가 처음 출발해서 100km가 훨씬 도달하기 전인 제로 50까지의 그 강렬한 느낌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고성능차에서는 더 극명하다는 얘기예요. 200마력짜리 차는 이런 구간들이 조금 심심할 수 있고 300마력짜리 차는 조금 더 박진감 있네. 500마력짜리는 야 기가 막히다. 타이칸이 대표적입니다. 타이칸 런치 컨트롤하면서 왜 운전자들이 다 놀라 자빠집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서 선사하는 그런 극강의 성능, 체감 성능이 전기 자동차에서 더 느끼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성능으로 갈수록 전기 자동차를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가 옵션 조금 바꾸고 출력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기능 몇 개 추가해서 요구하는 그 엄청난 비용을 지금 갖다 바치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끝물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가 나타나지 않고 내연자동차가 계속 간다 그러면 이 가치가 앞으로도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불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모델, 특별한 모델 50마력 높여가지고 2천만 원 플러스가 돼가지고 옵션 한 2개 추가해서 나온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런 장사 절대로 못합니다. 포르쉐라든지 뭐 그 외에 슈퍼카 브랜드들이 가격 책정하는 걸 보면
일반 대중적인 차에 비해서 뭐 적게는 5배, 높게는 막 20, 30배까지도 책정을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렇게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칸 보시면은 과거 내연 자동차에서 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그 수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식 전환이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지불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내부 마감이라든지 몇 가지 기능적인 차별성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EGMP로 만들어가지고 아이오닉5에는 없는데 GV60에는 있는 안면 인식, 또 지문 인식 센서, 생체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크리스탈 스피어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사용자의 감흥을 높여주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 편의 장치들, 그 다음에 디자인, 가죽 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하고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받는 그 정도의 가격 인상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제품화 디지털화되면서 명품 개념을 가지고 가려는 제조사를 경계하시고, 그런 제조사들이 내놓는 끝물의 내연차의 명품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치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오래 보유하고 계시고 요 정도 돈을 쓰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나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하시는 분은 구입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서 내 꿈을 이렇게 실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저는 말립니다. 차라리 전기차로 넘어가셔서 그 극강의 성능을 더 값싸고 효율적이고, 이 슈퍼카들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그 유지비, 메인터넌스 비용, 또 부품 교체 비용, 사고 났을 때 수리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뭐 플라스틱 쪽은,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간단한 거 하나 교체하는데도 억소리 나게 나옵니다, 가격이.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박진감 있는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또 내연 자동차처럼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값비싼 부품들을 넣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수리비도 들어가지 않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유리한 전기자동차, 고성능 자동차를 두고 왜 이렇게 애물단지 내연 자동차를, 대체제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왜 이걸 고집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까는 오후 2시쯤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쯤 됐는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제가 구입을 만료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400마력 중반대에서 500마력 그 사이에 독일 브랜드 고성능 디비전입니다. 콕 집어서 M3 같은 모델이에요. 뭐 AMG 뭐 비슷한 라인업, 이런 것들은요 전기차가 가장 빨리 대체할 겁니다. 뭐 일례로 EV6 GT, 이게 580마력에 제로백이 3.5초인데 전기 모터는요 전자기 유도가, 전력이 딱 걸리면 전자기 유도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가 바로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4000rpm 때까지는 이게 거의 선형적으로 출력이 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한 7, 80km 정도 되는 그 구간에서는 대적할, 진짜 같은 출력에서 대적할 내연 자동차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연 자동차는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야 최대 토크 구간에 도달해서 회전수와 곱해져서 최대 출력이 나오는데, 그것도 변속을 하면서 뭐 출력 생기고, 이게 또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를 거쳐가지고 단계가 많아요. 공기부터 흡입해서 이게 스로틀을 타고 들어갈, 이런 과정들이 전기부터는 아예 없어요. 전력이 딱 걸리면은 왔어? 그럼 전자기 유도가 돌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회전자 그리고 스테이터 반응을 해서 계속 일정하게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에서 발휘되는 500마력대의 출력은 흡사 비슷한 중량일 때 한 800마력 이상의 내연차와 거의 체감적으로 초반에 비슷한 출력의 느낌을 준다. 이거는 초반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출력이라는 거, 마력이라는 것은 시간당 일률이기 때문에 마력이 높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를 벌리게 돼 있습니다. 최고속이 더 잘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는 뭐 아우토반이라든지 자동차 성능 시험소처럼 차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내연차들은 최고 출력이 보통 5500rpm 이상, 고성능인 경우에는 더 높은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 4000rpm을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이 우악스러운 초반의 체감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전기 자동차가 가장 격차를 벌리면서 가격 대비 그리고 유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M3와 같은 1억에서 1억 초반 그 내외의 어중간한 고성능 디비전, 바로 그 영역입니다. 여기가 제일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연 자동차에서 야, 이 정도 성능의 A2B용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극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스포츠, 비크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정말 짜릿하게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 고성능 디비전 M, AMG, 이거 1억 주고 이런 차들 어떻게 살 거야 하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1억? 아니야, 한 6천이면 돼, 7천이면 돼.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 그리고 신경 쓸 일도 없어. 메인터넌스 뭐 안 해도 돼. 뭐 엔진 고장나도 점화 플러그? 뭐 아니야 괜찮아. 예, 이렇게 또 터보 차저 한번 나가가지고 대공사 들어가게 되면은 막 2.4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부담감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더 나은 성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중고로 사면 되겠네. 중고는 저렴하니까 신차만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고성능은 아무래도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이보다 더한 슈퍼카도 그렇겠지만 이런 M이라든지 AMG 이 정도 영역만 돼도요, 이게 출고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지가 않으면 애프터마켓 또 재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품을 애프터마켓용 또 재생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영락 없이 순정품을 구입을 해서 장착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중고로 샀다 그래도 부품 가격, 신품 가격에 똑같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신차를 구입한 게 아니라 누가 타던 차를 갖고 와가지고 신차에 대한 즐거움, 그 뽀송뽀송한 그 신차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초기 비용을 줄였다라는 어떤 뭐 그런 만족감은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리해야 될 때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하라 체감 성능도 떨어지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지불해야 되는 가격도 더 높은데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가지고 덜 만족을 느끼면서 신경을 신경대로 쓰시느냐, 이런 인식 전환이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고성능 디비전 1억에서 1억 초반 되는 어중간한 고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들에 대한 수요는 전기차로 대체하시는 게 현명해요. M, AMG 이런 모델들도요, 장거리용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 부족하다, 충전 압박이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런 차들 구입하셔가지고, 난 데일리로 해가지고, 저기 대전 출장 가고, 저기 부산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인프라 부족, 주행거리 부족, 이런 거에 대한 압박도 이런 분들에겐 덜합니다. 어차피 일상적으로 이용할 차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펀드라이빙용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체감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유지, 보수, 그리고 수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고성능 슈퍼카에서부터 어중간한 1억 언저리의 이런 고성능 디비전 이런 차들은요, 빠르게 전기차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시장이에요. 물론 이런 모델 중에서 기념비적인 모델,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일부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델이 그렇게 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될 거 알고 탁 또 샀는데 유지는커녕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성능차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내연자동차 마지막에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일했는데 나를 위한 성분을 좀 주자 하시면서 고성능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전기자동차의 장점, 내연자동차의 단점 이런 것들 다 버무려 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살 거야. M 살 거야. AMG 살 거야. 아니면 그보다 더한 포르쉐 살 거야. 911 내연자동차 RR 그거 살 거야. 페라리, 람보르기니 살 거야. 사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은 뭐든지 본인이 하시는 건데, 하지만 내가 고려하지 못하고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후회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지금 내연자동차가 필요한 시점인데 전기차 시대가 곧 올 거야. 근데 좀 불안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망설이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의지가 확고해 이런 분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상황이 과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잘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대 그 정도 레벨에서 나온 대중차의 완성도가 좋으니까 요걸 가지고 신차 구입을 하셔서 한 5, 6년 정도 이용하시면서 관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눈에서 변화가 체감이 되면서 아,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판단하시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된 시야와 더 확장된 경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 운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여기서 또 보완해야 될 얘기나 차후에 또 변화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022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계획들이 다 성취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